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인트로듀ction 해주셨었는데, 저는 지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생명과학부로 이제 석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좋은 소프트웨어와 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엔드노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버리프. 혹시 엔드노트나 오버리프 둘 중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니면 맨들레나 아니면 다른 것들, 혹시 이런 것들에 이미 친숙하신 거라면 그냥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그냥 한번 리뷰하는 느낌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내가 리서치 할 때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하나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엔드노트나 오버리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또 오래 써온 것, 엄청 오랜 기간 쓴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 다큐멘터리 같이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비디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급 기능들은 그런 것들을 봐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왜 엔드노트와 맨들레를 써야 되는지 한번 약간 인트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랑 맨들레 이거 둘 다 레퍼런스 매니저거든요. 레퍼런스 매니저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그 논문 페이퍼들을 보면 맨 뒤에 사이테이션들이 다 레퍼런스가 달려 있잖아요. 1부터 막 많은 거는 300개까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기지 않고 자동으로 매겨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그 페이퍼들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전자 쪽으로 많이 쓰는데 후자 쪽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기화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저장을 한 게 또 연동이 돼서 다른 디바이스에서 자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랩탑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리스트를 똑같이 패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저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퍼블릭하게 좀 그 프리하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엔드노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에서 라이센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들레 같은 경우는 프리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프리 버전도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용하니까 한번 둘 다 가져와 봤고, 아마 맨들레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엔드노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엔드노트에 익숙해지시면 맨들레도 금방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 다 전 써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엔드노트를 선호를 하지만은 맨들레가 더 편하신 분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맨들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선호도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은 엔드노트를 잠깐 봐볼게요. 엔드노트는 앞서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그 레퍼런스를 이제 내가 그 많이 봤던 논문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저장뿐만 아니라 내가 봤던 논문을 다운받아서 PDF로 다운받은 것들을 내가 이제 패드로 막 메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같이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고, 이거 PDF 파일은 올려드릴 테니까 막 엄청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정리됐던 레퍼런스를 이제 워드에 어떻게 내가 실제로 매뉴스크립트에 작성할 때 임포트 하는 것까지 한번 오늘 봐보는 게 목표고, 좀 자세한 설명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다 하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요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발표 자료도 요걸 많이 참고를 했고요. 맨들레는 아마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엔드노트 쓰시면. 그래서 엔드노트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맨들레는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PPT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이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엔드노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엔드노트를 이따 다운을 받을 건데 다운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잠깐 뭐 하는 건지만 봐보자면, 엔드노트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레퍼런스를 이런 식으로 리스트업을 편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업 된 거를 이제 내가 논문 매뉴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편안하게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건 옛날 인터페이스고요. 요새는 뉴 버전인데, 뉴 버전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뭐 엄청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걸로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업을 다이렉트로 익스포트, 임포트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별로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뭐 그 정리도 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아까 PDF를 올릴 수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이그젠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패드로 이런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디다 던져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딱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F를 임포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에 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워드 사이테이션은 워드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잠깐 오늘 봐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면요, 이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면서 할 건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만들 건데, 이제 하나의 저장소 같은 걸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걸 리스트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업을 했으면은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PDF를 넣었으면 PDF 내용이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저자, 아니면 출판사, 어느 저널인지, 애스트랙트는 뭔지, 이런 내용도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이 논문을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건 함께 있다 같이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엄청 편하게 되어 있다, 익숙해지면 편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를 이제 직접 봐볼 거예요. 저희 학교 기관은 엔드노트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우스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건 같이 해볼게요. 제우스에 들어가셔서 엔드노트 설치가 안 되신 분은 여기에 소프트웨어 칸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들어가시고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엔드노트 여러 개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버전이 맨 밑에 있는 거 엔드노트 20이에요. 그래서 엔드노트 20 들어가신 다음에 실행 파일이 윈도우, 맥 둘 다 지원합니다. 예전에는 윈도우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맥도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맥 둘 다 가능하고, 또 학교에서 제공되는 설명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세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지금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액티베이션을 하실 때 원 내에서 액티베이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이제 원 외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단지 인스톨 할 때 라이센스 키를 액티베이션 하실 때 원 내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깐 인스톨 하시는 시간 약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인스톨 다 됐다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면 잠깐 인스톨을 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스톨을 해주시면, 지금 인스톨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때 손 들면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 이제 인스톨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릴까? 일단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엔드노트 사용법 볼 테니까. 그러면은 엔드노트를 설치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엔드노트를 다운을 받으면은, 근데 잠시만 제가 디스플레이 세팅만 잠깐 바꿀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워드랑 엔드노트랑 이제 같이 사용하실 때 워드의 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엔드노트랑 워드가 서로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엔드노트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워드도 최신 버전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노트 20인데 옛날 거 워드 막 16거다, 이런 거는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최신 버전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는 16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GM 이메일로
워드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장 최근 버전의 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 학교 기간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 학생 라이센스로 다 윈도우 365가 다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윈도우 365를 사용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윈도우 365로 워드를 이제 업데이트를 최신화 하시고 엔드노트로 둘 다 최신화 하셔야 둘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 워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워드 창인데요. 하나의 빈 문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엔드노트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뜨고 또 아무거나 사이테이션을 이 기능을 아무거나 눌러봤을 때 아무런 오류가 안 뜬다. 갑자기 뭐 워드가 꺼진다든가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가끔 이게 눌러봤을 때 오류가 나서 작동이 안 돼서 워드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답할 수 없음. 그런 거는 호환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소프트웨어상의 문제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엔드노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을 때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무거나 하나 새로 열어볼게요. 자, 엔드노트가 지금 새로 설치가 되면 여기에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가장 처음 이제 엔드노트를 사용하실 때 이제부터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럼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이러한 그 리스트 업을 내가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은 정리를 할 파일을 하나의 공간에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장을 했을 때 이게 어느 곳에 저장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제 그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임포트나 익스포트 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그 새로 파일에서 그냥 여기 있는 요 하나의 그룹을 이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에서 뉴 하신 다음에 어느 곳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엔드노트 example 폴더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은 그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공간에 엔드노트 example 보시면 이 공간 이 두 가지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이 파일은 enl이라는 파일이 바로 엔드노트에서 바로 인식하는 파일이고 바로 요걸 띄워주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라는 것이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요 파일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 요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백업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할 때 프로젝트마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에 관련된 그 레퍼런스는 이 폴더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는 또 다른 폴더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었다. 새 라이브러리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많아.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나씩 내가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관심이 있는 페이퍼가 있겠죠. 내가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는 페이퍼를 하나 아무거나 이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맨 위에 거 떠볼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요 페이퍼 관심이 있어요. 요 페이퍼를 이제 사이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저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친절하게 Cite this article이라는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RES 포맷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RES 포맷이 있고 BIB 포맷이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엔드노트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엔드노트에서 띄워져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같은 저널인데 이게 저널마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테이션 이걸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관심 있는 저널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용이라고 있어요. 이거 맞나? 이거 맞을 거예요. 자, 인용이라고 있어요. 이 페이퍼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용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엔드노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클릭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그 똑같이 아까 했던 그 레퍼런스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올릴 수 있고 올렸던 것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든 거고 이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파일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는 뭐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이게 저는 여기에 파일을 아까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원드라이브랑 동기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장된 사이트가 제 로컬 공간이 아니에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 공간인데 이 원드라이브 공간을 해놓으면은 제가 이 컴퓨터를 쓰든 다른 컴퓨터를 쓰든 상관없이 이 저장된 공간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열기만 하면 동기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동기화랑 다르고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자체적으로 동기화를 하지만은 저는 그 기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냥 아예 그 저장소 자체를 동기화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로컬에 놓으면 가끔 잃어버리고 아니면은 다른 디바이스 같은 경우 호환 연결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레퍼런스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딨니? 그래서 여러 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이제 많이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넥스트 스텝은 이제 여기 있는 레퍼런스 이용해서 실제로 그 라이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내 여기에서 뭐 protein is something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놓고 보통 여기에 이제 이 글에 대한 레퍼런스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엔드노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insert citation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insert citation 가신 다음에 그 여기와 관련 있는 그 페이퍼의 제목을 여기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creation 블라블라블라 이거였으니까 이걸 하신 다음에 요 저널에 맞는 걸 찾으신 다음에 insert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아예 자동으로 그 사이테이션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이테이션을 넣고 싶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아까쯤에 하셨던 걸 그대로 하시면 돼요. 또 아까 했던 전화를 찾고 클릭하시면 이게 1번, 2번 자동으로 매겨진다. 그러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면은 실제 논문 라이팅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다른 페이지에 놓고 뭐 레퍼런스 놓고 실제 논문에서는 이 부분이 뭐 메인 바디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맷이 이제 보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는 포맷일 수도 있고 논문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이팅을 다 하고 나서 이 포맷을 이제 논문이 요구하는 포맷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스타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 논문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 맞춰가지고 시카고면 시카고 이렇게 맞추면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넘버리면 넘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select another 아까 select another style 여기 들어가시면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엔드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엔드노트 예를 들어서 citation format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뭐 포맷이는 스타일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드노트에서 자체적으로 그 이 저널은 요 포맷이야, 이 저널은 요 포맷이야 이렇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속도가 느리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치 글꼴을 다운받는 느낌으로 우리가 글꼴을 막 네이버 나눔체 이런 거 다운받아서 업로드 시키면 알아서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 어떻게 다운받고 업로드 하는지 나와 있고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 비디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폰트 바꾸듯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엔드노트 사용하는 건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une, Yeah. can you put one more citation between the 1 and the 2? Oh yeah. I want to show the automatic numbering feature. So, yeah, between, add another one after that. After here, Yeah, this blah, one blah, blah, blah. here. Yeah. And add another citation. Because I want to show that the references will be automatically numbered, right? Okay. No, just d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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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omething and give it a new citation. Yeah. Different journal. 그래서 지금 앨리스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하신 거는 이제 내가 그 사이테이션 넣을 때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1번, 2번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새로 사이테이션 넣으면 엔드노트가 좋은 게 이게 알아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컴퓨터가 느리다 그러면은 좀 바뀌는데 업데이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레퍼런스가 많으면 좀 느려져요. 근데 어찌 됐거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로 넣었어요. 아니면 가보니까 이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우면 되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워버리면은 엔드노트는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엔드노트는 지금 계속 얘를 1번과 3번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침에 들어갔던 Edit and Manage Citation 이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엔드노트가 이제 순서에 맞게 그 멘션 언급된 순서에 맞게 알아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까 이 부분이 2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을 이제 지우시면 돼요. 이 부분에 가시면은 여기서 Remove Citation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지워집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뭔가 아직 안 바뀌었지만 오케이 하면 이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드노트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이테이션을 넣고 빼고 순서에 상관없이 알아서 얘가 정돈을 잘 해줘요. 또 포맷도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또 이 어드밴스 기능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는 포맷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그 다큐멘트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이게 포맷이 바꾸는지 그러니까 포맷이 바꾼다는 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 저자를 몇 명까지 넣고 싶다. 한 명 넣고 at all 이런 식으로 넣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날짜를 넣고 싶다든가 아니면 주소를 넣고 싶다든가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PDF의 파일에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노트는 이런 느낌을 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된 거 있으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모호하다. 다행이 없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뭘 했는지만 봐보자면 그래서 엔드노트 인터페이스는 뭐 그냥 한번 다운 받으시고 봐보세요. 이거는 그냥 설명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파일 드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크리에이션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쓸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 안에 내가 쓸 그 레퍼런스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놨고요. 그 구글 스칼라나 아니면 저널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정리된 거를 이제 워드나 아니면 PPT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PPT는 잘 안 쓰니까 제가 워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드에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임포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은 이 파일이 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여기 디렉토리를 읽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읽기 때문에 이 파일만 있으면은 어느 디바이스에 있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원드라이브에 아예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디서든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씁니다. 이제 엔드노트에서 자체적으로 동기화라는 기능을
써서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또 개인적인 파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관리하기 편하려고 원드라이브에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레퍼런스를 차근차근 넣을 건데 이제 레퍼런스를 넣는 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세 번째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많이 쓸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구글링을 해서 넣는다 이게 전부인데 이거 말고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라이브러리를 기존에 썼던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논문의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막 발간됐다. 아니면 뭐 퍼블리시가 뭐 프리프린티드다. 여기서 프리프린티드도 사실 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뭔가 복잡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엔드노트 자체적으로 이런 레퍼런스 파일을 크리에이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어디 봅시다. 엔드노트 어딨니? 여기 있다. 디스플레이가 좀 맞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레퍼런스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정보 편집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피겨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엔드노트가 좋은 게 그 피겨들을 또 정리를 할 때 피겨들도 넘버링이 있잖아요. 피겨 1, 2, 3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파일 여기에 보면은 레퍼런스에 보면은 그 new 레퍼런스 넣어가지고 그 피겨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피겨를 이제 다른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시면 피겨도 자동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이 레퍼런스를 넣는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 동영상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또 여기서 새로 하나 레퍼런스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고 임포트 했고 여기에서 PDF를 넣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MS 워드에서 찾아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넣었다. 여기까지 한 게 우리가 오늘 방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브미션을 할 건데 서브미션을 할 때 보면은 엔드노트를 이제 워드 파일을 이제 잘 열어보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하나 이그젠플이 없나? 이그젠플이 없네. 우리 N으로 열리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아, 또 이러네. 근데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으로 지금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브미션을 할 때는 이대로 서브미션을 하시면 이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실제로 타입된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서든지 똑같이 고정되게 이제 픽스를 하는 건데 그 픽스를 하는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픽세이션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문을 마무리 하실 때 이렇게 이 항목 들어가 가지고 변환전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작성된 것처럼 1, 2, 3, 4 이게 작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딜 가져가도 이제 이 넘버링이 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뒤바꾸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따로 파일을 2개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본 파일, 내가 엔드노트로 작업했던 파일, 그러니까 변환하기 전 파일과 변환한 후 파일. 그래서 항상 계속 작성은 컨버전 변환하기 전 파일로 계속 작성을 하시면 되고 수정도 그걸로 하시고 이제 서브미션 할 때만 그냥 바꿔서 PDF로 제출하신다든가 아니면 워드로 제출하신다면 얘를 꼭 컨버전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드노트는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